예멘은 역사가 참 깊습니다. 예멘은 BC 한 8, 900년 전부터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민족으로서 단일 민족 국가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뿌리가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멘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민족처럼 자기 나름대로 예멘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뿌리, 단일 민족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죠. 지배를 많이 오스만 트루크에서 거기에도 지배도 받고 하다가 결국은 베트남은 불란서의 지배를 받았듯이 예멘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반도가 거기 유럽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가장 좋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서로 그걸 먼저 자기가 그걸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영국이 장악했죠. 영국이 이제 예멘을 장악했지만 영국이 필요한 것은 예멘 전체가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남예멘 쪽에는 지금 이제 예멘이 분단되었을 때 남예멘 지역에는 아덴 항이라고 들어오고 있어서 아덴만. 거기 이제 바다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덴만을 지배하는 거죠. 아덴이라는 그 지역, 아덴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걸 장악했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또 예멘은 역사적으로 민족의 뿌리나 역사가 깊고 또 왕조들이 자기들도 옛날의 역사를 되찾아야 되는 그런 또 저항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북예멘이 먼저 새로운 나라를 왕조 체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예멘과 북예멘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쪽이 호지민이 독립해서 북베트남을 먼저 장악했듯이 예멘의 경우에는 북쪽에서 왕조가 먼저 독립해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남쪽인 아덴 그것만 지배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남북 예멘으로 갈렸는데 남쪽에도 어쨌든 영국으로 지배로부터 독립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후에 남쪽대로 영국이 철수를 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독립된 남예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예멘과 남예멘이 분단되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역사가 단일 민족의 역사로 항상 하나로 뭉쳐야 됐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보다도 상당히 일찍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졌었어요. 우리가 1970년대 초에 들어서 동서 냉전 체제로 냉전 체제에서 탈냉전 체제로 넘어갈 때 우리나 독일이나 예멘에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당국 간에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72년에 동서독 양 당국자들이 만나서 동서독 기본 합의서, 기본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일과 서독과 동독이 나라와 나라의 사례가 아니고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동서독 교류를 물꼬를 본격적으로 트기 시작했죠. 남북한의 경우에는 1972년에 잘 아시는 대로 7.4남북 공동성명 했지만 그때는 우리는 통일의 원칙 정도만 합의를 했으면 그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당국 간의 대화를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남북 간의 당국 간에 회의를 하고 또 이산가족들이 많으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서 적십자 회담을 여는 그 두 가지 채널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73년, 74년에 중단이 됐죠. 어쨌든 그런 탈냉전 기간에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났고 한국에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예멘의 경우에는 72년도에 양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하자. 그렇게 합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73년 말까지 통일하자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예멘의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게. 왜냐하면 그만큼 예멘 민족들은 단일 민족으로서 외국의 지배를 받아서 분단이 되었지만 우리는 통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북예멘이나 남예멘이나 정치적으로 후진 체제이고 대부분
뭐라 할까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정치적인 이런 권력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정권이 계속 바뀌고 또 남쪽은 남쪽대로 바뀌고 심지어는 남예멘의 정부에 저항했던 반정부였던 이 정치 세력들이 도망가가지고 북예멘 도망갑니다. 그러면 북예멘 쪽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하니까 남예멘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심지어는 남예멘 정부가 북예멘 정부하고 상당히 정상회담이나 높은 차원에서 회담을 하는데 남예멘의 대표단이 들고 온 가방에 폭발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폭발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의지는 엄청나게 강했고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을 통해서 통일하는 건 여러 번 합의를 하지만 남예멘이나 북예멘의 양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이걸 계속 이어가지 못했고 또 그것이 남예멘 북예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예멘 사람들이 북예멘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이런 일도 벌어졌고 또 심지어는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국경선에서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무력 뭐라 할까 뭐 완전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경계선상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충돌이 많이 나니까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돌아서 계속 이제 또 통일하자.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되면 항상 통일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똑같은 것처럼 예멘의 경우에도 비록 군사 정권이 또 군사에서 바뀌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통일하자 내세웠습니다. 그건 그만큼 통일에 대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에는 양 남예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통일헌법을 만들자 합니다. 그래서 통일헌법 기초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나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는 통일이 되면은 예멘이 통일되면 통일의 수도는 북예멘의 수도가 사나입니다. 사나. 사나로 우리가 통일 예멘에 수도를 하겠다까지도 합의해요. 그만큼 진전이 되지만 이게 전국이 불안정해서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돼서 전격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90년에 통일이 됐지만 1988년 들어와서 전격적으로 이미 통일헌법이 어느 정도 초안이 되어 있으니까 80년대 만들었다. 그걸 전부 최종 마무리해서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통일한다. 이래서 전격적으로 1990년 5월 달에 통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통일의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던 것은 당시에는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한 4배 정도 많았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북예멘이 좀 더 강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강했다 하더라도 예멘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가 되었습니다. 대충 아라비아 반도에 보면 뭐 사우디다, 이라크다, 뭐 다른 나라 엄청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기름을 팔아서 잘 살았죠. 전 세계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전부 다 에너지원이 되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전부 다 기름 팔아서 장사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예멘이나 북예멘에도 기름 유전이 있었지만 특히 그 남예멘과 북예멘 사이의 경계선상에 예멘 전체의 기름 매장량이 한 5%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통일되면은 이 기름을 유전을 개발하면 우리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예멘은 아주 못 살았기 때문에 남예멘이나 북예멘의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사우디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쿠웨이트니 가서 전부 다 뭐라 할까 노동자로 왔어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사니까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뭐 연해주에 간다든지 중국에 간다든지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거의 제가 자료 보니까 한 200만 명이 젊은 청년들 해외 가서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국에 송금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되어서 잘 살자 했고 또 전격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70년도부터 정상들 간에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합의한 통일이니까 정상 간에 합의한 통일이니까 자 현재 있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하나도 잘라내지 말고 손실시키지 그대로 우리 붙자 그대로 통합한다 이렇게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남예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북예멘과 남예멘을 똑같이 5대5로 통합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정치 체제는 북예면이 좀 더 강하니까 대통령은 북예면에 대통령이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된 예면의 부대통령 총리는 남예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요도 거의 50% 50% 나눴습니다. 그런데 강요 중에 좀 더 뭐라 할까 더 뭐 힘이 세다 할까 더 중요한 강요는 북예면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조금 덜한 데는 남예면 사람. 그러니까 뭐 5대5로 하니까 뭐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다 유지해요. 누굴 뭐 공산화 통일 베트남의 경우에는 남베트남 사람이 다 숙청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멘의 경우는 그 숙청이 없이 그대로 딱 통합을 하니까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통일되면 유전을 개하면 잘 산다니까. 그래 통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도 그대로 고스란히 다 통합을 했어요. 한 명도 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 예컨대 군대에 지휘관이 있으면 지휘관은 북예면 사람이하고 부지휘관은 남예면 사람이하고, 그 군인들도 남예면 북예면 사람들 사정들을 그대로 뭐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딱 통합했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 사람 섞어야 되는데 섞지 않고 남예면 편제 그대로, 북예면은 북예면 편제 그대로 구성원들을 그냥 그대로 섞지 않고 그대로 다 편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열면 북예면 출신들은 북예면 입장에서 계속 주장하고 남예면 출신들은 남예면 입장에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남예면 출신들의 군인들은 자기의 지휘관이 부지휘관인 과거의 자기의 지휘관의 말을 듣지 새로운 편제의 지휘관인 북예면 출신의 얘기를 안 들어요. 또 북예면 출신 군인들은 자기의 과거의 상사인 북예면 사람을 얘기 듣지. 그럼 군대가 일사불란하지 않죠. 우리 세속말로 하면 돌가루 집안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도 제대로 얘기 의사결정이 잘 안 되지. 군대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효율성이나 통합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으로도 충돌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본적으로 통일할 때는 옛날부터 70년대부터 남예면과 북예면이 통일하면 이슬람 문화를 기본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를 다 믿었으니까 이슬람 문화를 한다지만, 그러나 똑같은 이슬람 문화지만 남예면과 북예면은 실제로 조금 차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북예면은 좀 더 이슬람 문화에 조금 더 원리주의적인 그게 강했다면 남예면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의 지배니까 영국에 보다 선진화된 뭐라 할까 자유, 시민 이런 문화들이 침투가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예면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남예면은 일부 일처제야. 그 통합을 해놔놓으니까 이게 혼란이 나잖아요. 만약에 그걸 일부 일처제로 이제 통일돼서 했다 하면 북예면에 있던 그 부인들을 어떻게 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을 부인을 둘 수 있었거든. 예? 그런데 통일되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처리해? 예? 그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여성들의 권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북예면은 여성의 권리를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남예면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녀 평등 문화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북예면 쪽에는 여성들이 예컨대 대학을 졸업했다 어디 하면 공무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취직이 안 돼요. 그런데 남예면은 남녀 평등이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합을 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남녀 문화를. 이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술을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북예면에는 약간 원리주의적인 강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예면에는 평소에 술을 못 먹게 해서 음주, 술집, 가무 이런 게 안 돼. 춤추는 거 이런 무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예면은 술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유흥 문화가 남예면에는 발전됐지만 북예면은 어차피 술을 못 먹고 유흥 문화가 없으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통합시키는 이게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북예면에는 술은 못 먹게 했지만 까트라는 그 나무에 잎사고 있어요. 잎 그걸 이제 씹으면 약간 환각제 비슷한 그런 그 나와요. 몸이 뭐 어떤 사람들 왜 아편만 한다 하는 식으로 그런 게 있는데 북예면에는 그걸 허용했어요. 술은 못 먹게 허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예면에는
술은 먹겠지만 그건 금지돼서 법적으로. 그럼 통합을 해놓으니까 이게 문화가 다르대. 응?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가 갈등이 일어났더라도 유전이 개발돼 경제적으로만 잘 살았다면 그것이 이게 다 이렇게 묻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야 이제 잘 살 거다 하고 해외에 나가 있던 젊은 청년들 200만 명이 다 자국으로 다 돌아다녔어. 왜냐면 나라가 이제 통일되고 잘 살 수 있다 하니까 해외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모 있는데 가가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유전 개발이 안 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생긴 거지. 왜냐면 노동력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산업은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노사 파업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회는 사회대로 더 혼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93년 5월달에 다시 7월달인가 분날이 다시 되는데 그때 왜 됐느냐? 통합을 되고 나서 일당은 어디서 했느냐? 예멘에서 기존에 있었던 당이 1당 구조로 됐었어요. 그 다음에 남예멘은 2당 구조로 됐단 말이에요. 시커먼 여야 간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당 2당으로. 그런데 통일되면서 제3당이 하나 생겼어요. 새로운 당이. 예?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총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예멘 쪽에 있었던 2당이 당연히 2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북예멘이 1당이 되고 2당은 새롭게 만들어진 제3당이 2당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남예멘 출신들의 정당은 3당으로 의석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정치 세력이 약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예멘의 대통령이고 당수했던 사람이 이거 이래 되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막 힘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들하고 통합 못하겠다 계속. 원래 이제 통합할 때 어떻게 약속했냐면 통일한 이후에 가동기를 30개월을 줬어요. 30개월을. 그 가동기 동안에 이제 통합해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선거를 통해서 남예멘이 3당 체제로 됐단 말이에요. 남예멘 정당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리선 난 거예요. 독립에 나가겠다. 이러다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멘에게는 분리가 됐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북예멘의 대통령이 상당히 권력의 장악에 있는 살레 대통령이라고 그것도 군인 출신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인이 된 사람으로 살레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무력으로 예멘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통일을 했지만 예멘 통일이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료나 군인의 명령 계통이나 책임 소재가 불명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됐다. 두 번째는 이슬람 율법의 적용 문제, 아까 일부 다처 문제, 여성의 사회활동 문제, 음주 허용 등 이 사회적인 갈등들이 문화적인 충돌이 많았다. 그리고 사회 내에 여러 가지 제대로 경제가 잘 안 피니까 여기 보면 반정부 시위를 일어난다든지 노동자 파업이 일어난다든지 주민 폭동이 이어지고 그리고 또 유전 개발도 잘 안 됐으니까 이래서 결국은 남예멘이 분리선으로 남북 예멘이 다시 분리됐다. 그러니까 통일되면은 반드시 통합된 나라로 잘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도 될 수 있다는 케이스를 예멘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멘 통일의 교훈은 편의적으로 이렇게 서로 손실 없이 정치 통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통일된 이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통합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체제 이념, 종교적으로 다른 것들의 갈등 요소를 평소에 많이 완화시켜 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완화 안 된 상태로 통일된 나라로 왔기 때문에 물론 남예멘이나 북예멘이 교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남북 간보다 교류 더 많이 했어요. 거기에 뭐 앞으로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북 예멘이 뭐 유전에서도 만들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관광에서도 만들고 남북 간에 합의해서 남북 예멘도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뭐 산악지대 같은 데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전혀 막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통일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경우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남북 간에도. 우리 남북 간의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외형적으로는 합의 통일이거든. 합의해서 당국 간에 합의해서 하자는 게 남북 간의 통일이니까 우리는 통일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예멘의 경우에 저런 사태가 생겼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아니라는 걸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정치 통합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뢰 구축과 사회 통합 노력, 경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